우리 주변에는 관절이 붓고 아프며 뻣뻣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관절염으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 약 80%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알려진 골관절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400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빈도는 15에서 44세까지는 5% 미만이지만 45세에서 64세에서는 25 내지 30%, 65세 이상에서는 60% 이상을 보입니다.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그 발병 확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엉덩이 관절은 남성에서, 손이나 무릎 관절은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초기에 잘 대응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쉽지 않아서 나중에는 통증이 만성화되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힘들어지므로 심하게 닳고 망가진 관절면을 금속 압금으로 바꾸어주는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 걸리면 좋은 병원에 찾아가 명의한테 진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역할은 좋은 병원과 명의를 찾아가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까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생각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병원과 명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둘째로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질병을 낫는 데 있어 병원과 의사의 역할이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환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퇴행성 관절염을 낫는 데에는 환자의 역할이 특히 더 중요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걸렸을 때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서 왜 환자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되면 대체로 관절 손상의 원인이 되는 나쁜 자세나 습관, 생활이나 직업, 운동 활동을 바꾸도록 하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균형 있게 하도록 하며 약물 치료의 방법으로 치료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잘 낫지 않을 때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여기에서 나쁜 자세나 습관 등을 고치는 것과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할 일이며 의사의 진료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그 정도 정보를 얻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런 활동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나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내 몸 안에 유전자 형태로 준비되어 있는 최고 명의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관절염의 원인이 되었던 연골의 손상을 스스로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물 치료에 쓰이는 약들은 퇴행성 관절염을 낫게 하는 약이라기보다는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진통제로 통증이 심할 때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데 여러 부작용이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는 연골의 손상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연골의 손상이 심한 관절염에 이용되는 인공관절 치환술은 1년에 무릎 관절이 7만 명 내지 7만 5천 명 수준을, 고관절이 2만 5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포함한 수술적 치료는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며 층계를 오르내릴 수도 있고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인공관절은 쪼그려 앉으면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며 수명이 있어 영구적으로 쓸 수 없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함에 있어 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살펴보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생활 습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골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관절 연골은 뼈만큼 단단하지는 않지만 근육보다 훨씬 단단하고 탄력 있는 조직으로 관절에게 부드러운 표면을 제공하고 마찰을 줄여 하중의 전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연골의 기능 수행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 연골에는 연골세포가 희박하게 분포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로 물과 콜라겐을 포함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조직과 달리 혈관과 신경, 림프가 없어서 연골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는 확산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관절 연골의 이러한 구조는 연골의 기능 수행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손상된 연골을 복구함에 있어서는 취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연골이 손상될 때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 산소를 가진 적혈구가 손상된 조직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혈액이 잘 공급되는 다른 조직에 비하여 복구하기 어려우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한 관절 연골은 스스로 재생하지 못하며 연골 아래 뼈 조직에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뼈와 연골, 근육, 지방 조직으로 분화하여 연골을 재생하는데 다른 세포에 비하여 재생이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골의 복구와 재생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감안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이기는 최선의 길은 연골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연골이 손상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방하는 길을 따라가면 연골 손상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며 속도는 느리지만 장기적으로 연골이 재생되어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연골 손상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생활로 돌아가 볼까요? 연골 손상을 방지하고 보호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축은 좋은 자세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일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먼저 좋은 자세는 보기 좋게 똑바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세는 걷거나 몸을 구부리는 것처럼 움직이는 동적인 자세와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자세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자세는 어떤 형태로든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연골과 근육, 인대, 힘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조직들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긴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하는 자세가 좋은 자세이며 반면에 관절의 균형을 방해하여 연골과 근육, 인대, 힘줄을 약화시키고 손상시키는 자세가 나쁜 자세인데 이러한 나쁜 자세는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좋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나쁜 자세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자세도 휴식 없이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관절에 부담을 주므로 중간중간에 계속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앉아서 활동하거나 지내는 시간이 긴 사람들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자세를 취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관절에 좋지 않으므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수시로 몸을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골 손상을 방지하고 보호함에 있어 적절한 운동이 중요한 것은 관절 조직 또한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사용할 때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일반적으로 관절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지나친 운동이나 잘못된 운동은 관절을 오히려 손상시키는데 관절 조직은 복구나 재생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동에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나 뻣뻣함과 같은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운동이 오히려 관절염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나 불편함 때문에 운동을 줄이거나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근육을 늘리고 강화시키므로 관절염으로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이 있어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금씩 운동을 늘리는 것은 관절염의 치유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연골 손상을 방지하고 보호함에 있어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 세포 안의 필요한 유전자가 잘 켜지면 연골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조직을 잘 복구하고 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활로는 뉴스타트가 최고인데 뉴스타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자세와 적절한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